자, 예, 그러면 이제 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8번에 법률행위 목적의 효력 요건 내지 유효 요건이라는 게 뭐 4개가 있죠. 확, 가, 적, 사 4개인데 확정성은 확정 안 되면 무효다.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2번에 실현 가능성 해가지고 가능하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불능이다라고 요를 부르고요. 불능도 다시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불능은 유효냐, 무효냐, 후발적인 불능은 유효냐, 무효냐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자, 여력이 되면 이제 후발적인 불능도 다시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고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채무불이행 또는 위험 부담이라는 거로 해결이 된다라는 거 고려 가시면 됩니다. 자, 됐고 이제 3번에 적법성인데 자, 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강행 규정이니 임의 규정이니 단속 규정이니 효력 규정이 이거 나오는데 무시하십시오. 요것도 원래 나왔으니까 당분간은 나올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충분히 익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좀 해놓고 자, 4번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자, 우리가 법에 직접적으로 위반은 하지 않더라도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계약까지 유효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자, 내용도 많고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자, 일단 비교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밑에 비교. 요것도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자, 갑하고 을하고 예를 들자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갑이 이런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자, 요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근데 마침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반드시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행정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지만 그 계약이 유효가 되는데 자, 행정청으로부터 그 토지거래 허가를 못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불허가가 난 겁니다. 니 투기 목적이 있네 해가지고 허가를 안 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적법성과 관련돼서 이제 계약이 유효하려 그러면 계약의 내용이 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법 규정에 위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줄 상황이 못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법에 위반이 됐다라고 하면 이 계약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허가 안 났으니까 매매 계약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무효가 되겠죠. 그러면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행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하고 대금 지급하기 전에 계약이 무효가 된 게 확정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해주고 대금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돈 다 주고 미리 등기해주고 혹은 돈 다 주고 난 이후에 허가 받으러 갔더니까 허가를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돈 다 줬는데 자, 이래 되면 이행을 하고 난 이후에 계약이 무효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이때는 준 돈 떼이는 겁니까?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예,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반환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반환을 받아야 되는가? 예,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갑이라는 애가 자, 이제 행정청에 허가도 안 받고 등기도 넘겨주기 전에 을이라는 애가 돈이 많았습니다. 내가 니한테 대금 미리 줄게 해서 돈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만에 갑이라는 애가 돈 매덕이 생기니까 뭐 하겠습니까? 저축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하고 싶은 거 해야죠. 술도 퍼먹고 돌아다니고 온 데 가서 돈 다 뿌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허가가 안 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리 갑이라는 애는 당연히 뭐라 그러겠습니까? 허가 안 난 건 네 사정이고 네 돈 갖고 잘 썼다. 그리고 난 못 돌려주겠다 이럴 거고 을이라는 애가 그런 게 어디 있어 돌려줘야지 이렇게 막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분쟁이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돈 내 주머니 들어오면 이거 내 돈입니까? 남의 돈입니까? 내 돈이지 뭐. 그러니까 원래 받을 돈은 빨리빨리 받고 줄 돈은 뭡니까?
안 줄 수 있으면 안 주면 좋고, 그리고 계속 칭얼칭얼 대면 뭡니까? 조금씩 주든지. 예. 사람 다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자, 그래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자 서로 다툴 거니까 뭡니까?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돌려줘라. 그게 바로 자 지금부터 자 한 장 넘어가 보면 741조라는 게 나올 겁니다. 741조. 자, 그 위에 보니까 741조 해서 나오죠. 제목이 뭡니까? 부당이득의 내용이라는 말 나옵니까? 자, 그럼 그거 눈으로 한번 조문 따라가 보시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자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요래돼 있죠. 자 요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부당이득이다라고 요래 부를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 741조를 보니까 조문이 이래 돼 있더라는 겁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서 이익 얻고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즉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요래 조문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당하게 얻은 이익이 아니라 뭡니까?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부당이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보십시오. 자, 갑이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을로부터 갑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5억 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을이 갑한테 5억 원을 준 이유가 뭡니까? 5억 원을 준 이유가 자, 잘생겼으니까 혹은 자 왠지 주고 싶어서 이런 건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갑한테 5억을 준 법률상 원인이 뭐다라는 겁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가 이거 받는 대가로 뭘 준다라는 겁니까? 돈을 5억을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법률상 원인이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없어졌다.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경우에 자, 갑은 타인의 재산, 즉 을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서 갑은 이득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5억 원 이득 얻었죠. 이로 인해서 을한테 5억만큼 손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계약이 무효가 되면 받은 거 뭡니까?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부당이득이라고 이렇게 부를 거고요. 자, 요거도 공식 외우듯이 외우십시오. 앞으로 무효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무효가 된 계약이 무효가 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받은 거 주고 끝내야 되는 겁니까? 받은 거 주고 그리고 준 거 돌려받고 끝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래 부릅니다. 앞으로 무효가 되면 지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거는 전부 다 정당하게 받은 이익입니까? 정당하게 받은 대가입니까? 부당하게 받은 대가입니까? 부당하게. 그러니까 무효가 됐으니까 지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이득 이거는 전부 다 정당한 이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받은 이득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효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말이 따라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왜 우리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뭡니까? 손해라는 게 따라 나오듯이 무효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뭡니까?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이게 따라 나온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하나 봐놓고 자 그러면 이제 요 한번 가보십시오. 자 이제 법 규정에 위반해가지고 계약이 무효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 전이다, 즉 돈 주기 전이다 라고 하면 돈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 주고 난 이후에 계약이 무효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뭡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받은 거를 다 돌려준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요까지인데 자, 요번에는 요거하고 비교를 하셔야 될 게 자, 갑이란 사람하고 을이란 사람하고 자, 원조 교제를 하기로 하는 겁니다.
자, 그 프린트물에는 첩계약이라고 됐는데 좀 신세대답게 가죠, 뭐. 자, 옛날에는 첩계약하고 요즘은 이제 원조교재하고. 그래서 자, 원조교재를 하기로 자 하고 원조교재를 하는 대가로 얘한테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해 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조교재 자체가 우리 사회적으로 타당성, 즉 우리 상식에 맞는 행위입니까? 안 맞는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아이고 나 원조교재 합니다라는 인간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 드러내면 눈총 받을 짓, 돌 맞을 짓 정도 되면 그게 뭡니까?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 이렇게 두 명 사이에 원조 교제를 하고 원조 교제의 대가로 집을 한 채 주기로 했다. 자, 요런 법률행위 계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이것도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즉 우리 상식에 안 맞기 때문에 요런 계약도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인 타당성이 없는 계약도 무효인데 그러면 계약이 무효니까 갑이 을한테 아파트 넘겨주기 전이다라는 겁니다. 전에 이제 다 드러난 겁니다. 들켜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행 전이다라고 하면 이 계약도 무효니까 이행 전이면 아파트 넘겨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아파트를 넘겨주고 난 이후에 이게 야들이 원조교제의 대가로서 아파트를 넘겨줬다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행 후에 자 계약이 무효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무효가 되면 항상 뭐가 따라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까? 부당이득 반환, 준 거 다시 다 돌려받고 끝내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겨주고 난 이후에 자 이게 원조교제라는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무효가 되니까 여기에 기초해서 아파트 준 거 이것도 뭡니까? 무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효가 돼가지고 자 얘가 이거를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원조교제를 했다라고 하면 갑이 나쁜 놈입니까? 을이 나쁜 X입니까?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보십시오. 도박, 고스톱은 오락이고, 그러니까 도박. 이것도 드러내놓고 도박하는 인간 없지 않습니까? 도박에서는 돈 따는 인간이 나쁜 놈입니까? 돈 잃는 인간이 나쁜 놈입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으니까 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 무효가 되면 항상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도 갑은 자 이거를 돌려받고 그리고 을은 갑한테 뭐 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빠이빠이 해서 끝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법은 누구만 도와주는 겁니까? 그렇죠. 둘 다 똑같이 나쁜 짓을 했는데 법은 결과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걸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면 갑은 안 그래도 당신 아니면 죽습니다 해가지고 아파트 딱 주고 한 3개월 살고 하니까 에이 뭐 그 밥에 그 나물이네. 또 옆에 있는 여자가 또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요거 어떻게 그냥 싹 내보내고 요것도 새로운 여자한테 주고 한 3개월 살다가 또 내보내고 요거 싹 돌려받고 이래 되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거 제 수업을 우연하게 인터넷에서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개 다는 겁니다. 아하 이런 게 있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살다가 이제 지겨울 때 되니까 이제 갑이 을한테 가가지고 뭡니까? 야 봐라 너 혹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아느냐 해가지고 이제 유효 무효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무효가 나오면 항상 741조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데 해가지고 741조 조문 딱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알겠지?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네 그동안 고마웠어요 해서 나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뭡니까? 법이란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해가지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래 돼버리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법이 똑같이 나쁜 짓을 짓거리를 했는데 자 법이 일방적으로 야만 도와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는 요거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746조 불법 원인급여, 불법 원인급여라는 거 요거로 해결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그 조문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에 자, 그 조문이 103조에서 나옵니까? 103조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사회적인 타당성이 없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반사회적인 행위, 반사회적인 행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럼 한번 보십시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가? 즉 어떤 게 반사회적인 행위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 반사회적인 행위,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가 대표적인 게 첩계약입니다. 첩계약 같은 거, 혹은 도박행위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자, 왜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래 결혼하면 그 주례 선생님이 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흰머리 팥불이 되도록 절대로 째지지 말고 살아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데, 자, 예를 들자면 남편 혹은 아내가 네 바람 피고 돌아다닌다. 집에서 들어오지도 않는다. 집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옷 갈아입을 때 들어오더라. 그러면 그거하고 흰머리 팥불이 되도록 계속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한 번 사는 인생 헤어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낫습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게 낫죠. 뭐 천년만년 산다 그러면 이 인간 죽을 때까지, 아니다, 이 인간 죽을 때까지 살고 그 다음 또 한 번 결혼해서 또 살고 이래야 되는데 뭐 짜도록 길게 살지도 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원래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이혼의 자유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도 자유롭게 이혼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마음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지. 근데 주례 선생님 뭐라 그럽니까? 마음 안 맞아도 흰머리 팥불이라도 어쩌든 동 헤어지지 말고 살아라. 그게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결혼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주례가 그 말하면 잠깐만 해가지고 혹시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서 아세요 해가지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반사회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약속들도 전부 다 반사회적입니다. 그래서 반사회적인 행위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면서 이제 쭉 익히시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근데 그럼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효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무효가 되면 우리가 아는 거는 항상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문제가 자,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법은 둘 다 똑같이 불법을 저질러 반사회적인 행위를 했는데 일방만 보호하는 꼬라지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문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746조라는 걸 한번 보십시오. 746조 제목이 뭐로 나옵니까? 불법 원인 급여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럼 보십시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불법 동그라미 하십시오. 불법 원인 급여할 때 불법 동그라미 하시고, 불법 요게 바로 103조에 나오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불법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면 고래 바꿔 한번 읽어볼게요. 반사회적인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반사회적인 행위가 첩계약이니까 혹은 원조교제니까 원조교제를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거를 못 돌려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좀 공평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자, 야가 만약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진짜 날개 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도와주겠다, 안 도와주겠다? 안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자, 이게 만약 반사회적인 행위로 네가 뭔가 줬다라고 하면 이거 돌려주세요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자, 유의를 하십시오.
자, 앞으로 계속 보여드릴 텐데 무효는 일반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근데 무효 중에도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뭐로 해결한다라는 겁니까? 불법 원인 급여라는 거로 746조 여기로 가가지고 요거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집은 얘가 돌려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집은 누구께 된다라는 겁니까? 이 사람께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야는 왜 뭐 이뻐서 주는 게 아닙니다. 746조 불법 원인 급여 규정에 의해서 야가 돌려받아 주세요라고 반환 청구를 못하니 그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으로서 뭡니까? 얘가 이걸 갖고 간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 원조 교제를 할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생겼다라고 하면 만약 여러분들이 받는 입장이다라고 하면 오케이 원조 교제 하자 해가지고 일단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성금이 아니라 자, 집부터 받아야 됩니다. 오케이 일단 등기해주라. 그 다음부터 내일부터는 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해가지고 집 받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상대방 오면 뭡니까? 비번 바꾸면 되죠. 그럼 그러면 뭡니까? 문틈으로 746조하고 103조를 복사한 종이를 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오세요 해가지고.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원조 교제를 하면서 주는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혹은 첫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는 입장이다라고 하면 일단은 뭡니까? 주고 같이 살자 해야 됩니까? 일단 살고 그 다음 줘야 되는 겁니까? 살고. 그 다음에 니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줘라고 하면 그때는 뭡니까? 니 혹시 불법 원인 급여 아나 해가지고 니는 내한테 청구 뭐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는 줬는 거 받아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받을 거 있다라고 하면 달라 소리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청부살인을 의뢰받았다라고 하면 자, 돈은 선불로 받아야 됩니까? 후불로 받아야 됩니까? 선불. 그리고 청부살인을 의뢰하고 싶다라고 하면 돈은 뭡니까? 후불로 줘야죠. 되겠죠? 형사적으로는 저는 전혀 모른다 그랬습니다. 자, 그게 바로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이제 민족의 대명절이 이제 1월 달이나 그래 되면 이제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이제 큰 판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큰 판이 자, 벌어지는데 그게 만약 오락의 정도를 넘어서서 도박의 단계로 들어갔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도 불법, 자,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그럼 나중에 고스톱 칠 때는 지돈 갖고 쳐야 됩니까? 빌려 쳐야 됩니까? 빌려 쳐야 되는 거죠. 빌려 치고 돈 달라 그러면 뭡니까? 혹시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 아세요? 해서 그리고 그래 하십시오. 이제 지갑에다가 103조하고 746조 조문 꽉 복사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나중에 그거 하면서 이제 쭉 주십시오. 돈 빌릴 때는 뭡니까? 따면 다 줄게 해가지고 빌려갖고 뭡니까? 따면 이제 줘야죠. 뭐 줍니까?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 아세요? 해서 고려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밤길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간에 거기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3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자, 3페이지 가보시면 이번에 정리해가지고 그거 나옵니까? 취소, 무효, 해제해서 뭐 부당이득 반환, 불법원인 급여에서 그거 쭉 나오죠. 자, 요건데, 자, 요거를 세 번째 시간에는 요거 하나 건져 가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일단 제가 써 드릴 테니까 써져 있는 내용 자체를 자, 똑같이 쓰시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자꾸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요걸 계속 요게 요렇구나 요렇구나 해서 요게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자, 계약이 무효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 사유는 어떤 게 있는 게 아직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무효다. 그럼 무효가 되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을 하고 난 이후에 계약이 무효가 됐다라고 하면 항상 따라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따라 나와야 되는 겁니까? 부당이득 반환해가지고 여기에 741조 여기에 따라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은 받은 거는 돌려줘야 되는데 그 전에 다 써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돌려줘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시험 범위는 아닌데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는 자, 748조에 요래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뒤에다가 요래만 그냥 써 놓으십시오. 자, 선의인 경우는 현존이익,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에 손해배상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범위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가 선이니 악이니 이런 표현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선의 악의는 좋은 의도, 나쁜 의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법에서는 그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뭐 윤리적으로는 자, 혹은 도덕적으로는 선이니 악이니 하면 이거 좋은 의도, 나쁜 의도인데 법에서는 그런 윤리적인 혹은 도덕적인 색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말하는 선의는 모르면 선입니다. 그리고 알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악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은 제 이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시죠? 그럼 여러분은 제 이름에 대해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이 제 이름을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제 이름에 대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악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악은 윤리적인 색채 하나도 없습니다. 알면 뭐 무조건 알면 악이, 모르면 뭡니까? 선이. 그래 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우리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득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가 무효가 되는데요. 무효 이외에도 부당이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라고 하면 여러분 길 가다 돈 죽지 않습니까? 10,000원짜리 하나 줬다. 그거 여러분들 겁니까? 나무 겁니까? 나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10,000원짜리를 하나 줬다라고 하면 이 10,000원짜리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허리 한번 굽힌 이 노력의 대가 아니냐? 그래 따지면 뭐 할 말 없는데 그러니까 10,000원짜리 그거는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돌려달라 그러면 10,000원짜리 준 거 자체가 뭡니까? 내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왜 준 돈은 저축해야 됩니까? 빨리 써서 없애야 됩니까? 그런 말, 뭐, 준 돈은 빨리 쓰라 그런다. 그런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리 우리 선조들이 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합니다. 생활 자체가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000원짜리 하나 줬다라고 하면 그거 돈 주인이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알면 그거는 도둑질이고 절도고 주인이 줬어요 해가지고 빼면 그거는 도둑질이고 길에 떨어진 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그게 이제 부당이득이 될 거고 자 나중에 주인이다라는 게 증명이 돼서 주인이 돌려달라라고 하면 자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선의. 선이면 이제 현존하는 이익만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주갖고 그거 다 썼다. 다 썼다. 뭐 친구들하고 떡볶이도 사 먹고 소주도 한잔 먹고 다 썼다. 이래 되면 현존 이익은 남았습니까? 소화 다 됐습니까? 소화 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현존 이익이 얼마입니까? 0. 근데 저축했다. 10,000원짜리 줘가지고 저축했다. 그럼 현존 이익 얼마 남았습니까? 10,000원 그대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주은 돈은 빨리 써야 된다. 그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선의인 경우는 현존 이익이니까 예, 소화 다 시키면 안 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수 없어갖고 알고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자리 떨어지는 거 쓱 보고 가가지고 이래 줬는데 마침 CCTV에 다 찍힌 겁니다. 그래 떨주고 가는 거를 아하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래 줬는데 CCTV에 다 찍혔다라는 겁니다.
그래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받은 이익 10,000원에 이자 붙이고 그로 인해서 손해받으면 뭡니까?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CCTV가 하도 많아갖고 돈 줄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면 복면 쓰고 줍든지 하여튼 안 들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들키면 이래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참고 삼아 제가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는 달라진다라고 요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만 범위가 다르다. 그럼 어떻게 범위가 다른데?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됐죠? 자, 요까지. 자, 그리고 요번에는 자, 무효 중에 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있지 않습니까? 도박행위, 첩계약 뭐 이런 것들입니다. 청부살인계약이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행위도 결과적으로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다라는 겁니까? 746조에 불법 원인 급여라는 거 요게 적용이 돼서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요거 자, 요거 두 개를 구별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실 내용인데 자, 법률행위 즉 계약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는 언제 되냐라고 하면 자, 취소 사유는 법으로 딱 정하고 있습니다. 4개만. 그게 바로 제, 사, 강, 착. 그래서 이렇게 4개입니다. 자, 소리 내서 한 2번만 읽어보십시오. 제, 사, 강, 착. 한 번만 더요. 제, 사, 강, 착. 자, 요거만 취소 사유입니다. 그럼 요게 뭐냐라고 하면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 피, 피. 야들이 계약했다라고 하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사기당했다. 이런 경우에도 취소할 수가 있고요. 강박당했다. 강박은 협박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박당했다. 혹은 착오가 일어났다. 착각했다. 이래 되면 요거는 취소 사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제사강착 자, 요 4개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그래서 요런 사유가 생겨서 이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계약을 자 없었던 로 합시다라고 해서 취소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갑니다. 자,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141조 본문인데 자, 그거는 안 써놨네. 자, 안 써놔도 되는데 여기다가 그냥 요거는 쓰십시오. 소급 무효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조문은 141조 본문인데 그냥 여백이 있으면 요거는 쓰고 안 그러면 요거만 써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소급효, 소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소급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쳐올라간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자, 일반적으로 법이 요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요 법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생기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근데 법은 요 만들면서 그동안 피해 본 사람이 있으니까 요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소급 적용해 준다라는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소급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거꾸로 쳐올라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급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쳐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라는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처음부터. 요거를
소급이라고 요렇게 소급효, 소급 내지 소급 효력. 그래서 요걸 줄여서 소급효라고 요렇게 부르고요. 그럼 소급 안 하고 이렇게 자,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소급효가 없다. 혹은 비소급한다. 혹은 요거는 앞으로 효력이 생긴다. 장래효. 혹은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생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 표현은 잘 안 쓸 겁니다. 장래효라는 표현은 안 쓰는데 소급효 혹은 소급한다, 비소급효, 비소급한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자주 나올 겁니다. 자, 꼭 하나 기억을 해놓고요. 그리고 자, 소급이라는 말이 나오면 처음부터 거꾸로 쳐올라가는구나 라는 거 요거 하나는 익혀 놓으십시오. 그럼 언제 소급하고 언제 소급을 하는지는 나중에, 그러니까 몇 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서 봅니다. 그럼 취소를 했으면 소급적으로 즉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효가 되면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고 반환 범위는 이렇게 선악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자 141조 단서를 보니까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 하나 나오더라는 겁니다. 특별 규정이 하나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그거는 뭐냐라고 하면 자, 제한능력자입니다. 제한능력자, 즉 미PP입니다. 야들은 자, 내가 미성년자입니다라는 걸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라고 하면 취소가 되면 이것도 계약이 무효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요. 미성년자도 받은 거 돌려줘야 됩니까? 안 돌려줘도 되는 겁니까?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가 준 것도 돌려받을 수가 있지만 부당이득으로서. 자, 근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즉 제한능력자는 부당이득을 어떻게 반환하냐라고 하면 야들은 자, 선악을 불문하고 야들은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미성년자와 거래하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미성년자입니다. 자,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갑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미성년자가 자, 을이 이제 오토바이 상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이거를 자, 갖고 온 겁니다. 갖고 와가지고 아저씨 제가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런데요. 이 오토바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몇 천만 원 하는 건데 살 때는 그래 샀는데 제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까 아저씨 이거 잘 좀 쳐주세요 해서 자, 이거를 얘한테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얘한테 얼마를 줬냐라고 몇 천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야, 이거 준 거 이거 한 30만 원 하면 이거 뒤집어 쓴다. 근데 아저씨가 특별히 얘한테 50만 원 줄게 해가지고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저씨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막 인사 꾸벅꾸벅하고 앞으로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뭡니까? 웃는 거죠. 아이고 이거 팔아도 중고로 팔아도 1,000만 원은 받는데 자, 확실히 무식한 녀석 해가지고 지 혼자 좋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3시간 뒤에 야가 얘한테 자, 이제 카톡을 보내는 겁니다. 아저씨, 자, 복 받으세요 해서 지 주민등록을 자, 사진을 찍어갖고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거 보니까 야가 뭡니까? 미성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을 그걸 주민등록 딱 찍어 보내면서 자, 아저씨 2시간 뒤에 갈게요. 복 받으세요 해가지고 덕분에 친구들하고 잘 썼습니다 해가지고 자, 피자 가게에서 사진도 찍어 놓고 자, 그리고 어디 뭐 커피점에 사진도 찍어 놓고 해가지고 친구들 한 뭐 10명 될 것 같고 왁짝지근하게 즐겁게 웃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보내줬다라는 겁니다. 2시간 뒤에 와가지고 야가 뭐 했다라는 겁니까? 아저씨, 나 이 계약 미성년자니까 취소할래요. 취소가 되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니까 을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오토바이 돌려줘야 되고 자, 야는 부당이득으로서 뭘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50만 원을 원래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부당이득 반환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선이면 현존이익, 악이면 받은 이익의 이자의 손해배상까지 하여튼 받은 것보다 더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한 능력자인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는 야가 선이든지 악이든지 항상 뭐만 돌려주면 된다라는 겁니까? 현존이익. 그러니까 얘는 지가 내 나이가 19 안 되는구나 라는 거 지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러니까 야는 악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는 뭡니까? 현존이익만 돌려줍니다. 현존이익. 자, 친구들하고 술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음료수 병에 담긴 소주 먹고 해서 자, 피자 시켜 먹고 낭비해서 다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0. 열애됐다. 물론 현금 영수증은 다 챙겨야 되겠죠. 내가 다 썼다라는 거 증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0은 이래 된다라고 하면 야는 얼마를 돌려주는 겁니까? 0은. 그럼 얘는 뭡니까? 또 딴 데 가가지고 이짓거리 하겠죠. 친구들하고 야 오늘 회식 한번 할까 되면 잠깐만 오늘은 내가 갈게 해가지고 한 놈들 가가지고 뭡니까? 아저씨 제가 뭐 압니까? 해가지고 팔아먹고 3시간 뒤에 뭡니까? 아저씨 자 덕분에 아주 즐겁게 잘 놀았습니다. 복 받으세요 해가지고 민증하고 이런 거 사진 쭉 찍어 보내주고 그래 되면 이제 피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고등학생들 할 때는 민법 이 조문을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알면 뭡니까? 세상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있는 떡볶이점, 분식점 이거 전부 다 뭡니까? 밥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거래하는 사람들도 일단은 뭡니까? 애가 오는 거 보니까네 자 늑수그레한데 그래도 자세히 보니까 솜털이 뽀송뽀송 나더라. 그럼 뭡니까? 일단 덜덜덜 떨 심장이 떨립니다. 아이고 저놈의 인간 저 도대체 19 넘었나 안 넘었나 겁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 능력자들은 거래 경험도 없고 불쌍하니까 너들 좀 봐주자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 법조문도 이렇게 특별 규정을 이렇게 두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 사람이 미PP에 해당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엉키면 안 됩니다. 엉키는 순간 뭡니까? 그냥 가하의 즐거움은 전부 내 주머니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 조문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그리고 자녀분들한테는 요거 가르쳐주 아니다 가르쳐주면 이 아들이 또 소문 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9 되기 전엔 절대로 이거를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르쳐주는 순간 이제 세상 뒤집어집니다. 물론 용돈은 안 줘도 되겠다. 근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채무불이행이 되면 해제라는 거 손해에서 해제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자, 이제 해제라는 게 나오는데 자, 그럼 이 해제 사유 이거는 뭐냐라는 겁니다. 해제 사유 요거는 자, 채무불이행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보십시오. 이제 취소하고 해제는 구별을 해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기당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제를 해야 됩니까? 취소를 해야 됩니까? 취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계약하고 난 이후에 상대방이 중도금 안 주더라는 겁니다. 그럼 계약 취소해야 됩니까? 해제해야 됩니까? 해제해야 되는 겁니다. 사유가 다릅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는 제사강착, 해제 사유는 뭡니까? 채무불이행. 자, 요겁니다. 자,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즉 계약을 했는데 자 아까 왜 후발적인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후발적인 불능이 일어나가지고 채무불이행이 됐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 가능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해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계약을 해제했다라고 하면 서로 주고받은 거 있는 거 이것도 어떻습니까? 다시 다 돌려주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도 취소처럼 자, 계약의 효과가 처음부터 없어집니다. 소급효가 있다라는 거는 이거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취소가 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문을 하나 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조문을 두고 있냐라고 하면 그거는
자, 548조를 나중에 보시게 되면, 자, 해제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하는 게 아니라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원상회복 의무. 자,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하고 원상회복은 어떻게 다르냐? 자, 그 문제인데요. 원상회복은, 원상회복, 즉, 원상회복하는 범위가 부당이득 반환 범위하고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 원상회복의 경우에는 요거는 자, 이익이 현존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 안 따집니다. 그리고 선이든지 악이든지 이것도 안 따집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의 경우는 받은 거 싹 다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원상회복입니다. 그럼 우리 무효는 자, 다 써버리면 돌려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현존이익이 없다라고 하면. 자, 그런데 계약이 해제가 됐다라고 하면 다 쓰든지 말든지 내가 자, 해제 사실을 알든지 뭐 해제 사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받은 거 뭡니까? 싹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게 원상회복입니다. 됐죠? 그리고 자, 이제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될 텐데 만약 돈을 받았는데 돈을 이제 원상회복으로서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약을 하고 난 이후 계약금 받았는데 계약이 해제가 되는 바람에 계약금을 돌려줘야 될 상황이 생겼다. 자, 이래 되면 이제 받은 이익이 금전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자, 전부 반환할 때 원금만 돌려주면 되는가 이자까지 붙여줘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원금만 주면 되겠습니까? 즉 받은 이익 전부라고 하는 것은 금전의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주겠습니까? 안 붙여주겠습니까? 네, 붙여줍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건 항상 새끼치거든요. 이자를. 그래서 금전이다라고 하면 이자까지 붙여줘야 됩니다. 받은 날부터. 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548조 2항에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써놓기만 요래 써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자, 오늘 보신 내용 중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 중에 이제 정상적으로 유효가 되면 별 문제 없는데 유효 아니게 끝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뒤처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거를 이어서 한번 다 봅니다. 예, 다 보고 그리고 어차피 다음 시간에는 이걸 반복을 해야 되고 할 건데요. 자, 일단은 하나씩 다시 확인을 하시죠. 자, 하나씩. 자, 우리가 계약. 자, 법률 행위도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뭡니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 사유는 아직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효 사유를 보긴 본 게 있죠. 아까 뭐 원시적 불능에서 무효다라는 거. 그리고 뭐 계약이 자, 내용을 확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무효다. 법이 위반되면 무효다라는 거. 이걸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는 지금 필요 없고요. 예. 자, 계약이 일단 뭐 어떤 식으로든지 무효가 됐다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서로 주고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다.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야 될 때 그 반환 범위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되는가? 그래서 요거는 선악에 따라서 즉 무효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하여간 달라지더라. 됐죠? 하여간 이건 뭐 관계없이 하여간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달라지더라 정도까지는 봐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파란 겁니다. 무효 중에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부당이익으로서 반환을 했다라고 하면 똑같이 첩계약이라는 나쁜 짓을 했는데 한 놈만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한 사람은 보호를 못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반사회적인 행위, 요거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가는 게 아니라 746조에 불법 원인 급여라는 조문을 적용시켜서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거한 경우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첩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거한 경우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 원인 급여를 둬가지고 이때는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를 못하게 하는 이런 조문을 두고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자, 그리고 이번에는 노란 겁니다. 취소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상 취소 사유는 4개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외워보십시오. 제사응착 됐죠? 그래서 제한능력자, 미피피, 사기, 강박, 착오 요거는 취소 사유다라는 거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요게 암기가 되면 그러면 자 이런 사유를 이유로 취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계약은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면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예, 진행하고 그래서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저 제사강착 사유 중에 자 사강착 사기 강박 착오 이거는 이래 갑니다. 이래 해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특별 규정을 하나 더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제한능력자가 선이든지 악이든지 불문하고 얘는 항상 뭡니까?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그러니까 솜털 뽀송뽀송 난 애들은 걔들은 자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는 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하면 당하지 여러분들 유리해질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됐고요. 요번에는 빨간 거 한번 봅니다. 그러면 취소하고 비교하는 개념으로서 해제라는 거를 한번 봐야 되는데 해제 요거는 사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 사유는 뭐다라는 겁니까? 채무불이행. 됐죠? 그래서 요 사유 구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이제 해제 효과는 즉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계약이 해제가 되게 되면 이제 계약의 효과는 뭡니까?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은 없어지고 그럼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만약 서로 주고받은 거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뭡니까? 다시 돌려주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해제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이 되는데 그럼 주고받은 거 있으면 그거 돌려줘야 되는데 이때는 부당이득이 아니라 별도의 규정을 하나 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상회복을 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부당이득과 달리 자 선이든지 악이든지 이익이 있든지 없든지 이거 안 따지고 뭡니까? 받은 거 무조건 싹 다를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싹 다를 돌려주는데 만약 받은 게 금전이다라고 하면 원금 외에 뭡니까? 이자까지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 오늘 보신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해놓고 그리고 자 뭐 앞으로도 계속 요거는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요까지 하시죠. 요까지 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이중매매는 이게 너무 여러 가지가 많이 엮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기는 좀 힘드실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자 10번에 그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는 말 나옵니까? 소주 콜라 나오죠. 그래서 요것도 이해만 잘하면 되는데 근데 이해하기가 웬만해서는 힘듭니다. 근데 요게 작년에 나와갖고 올해는 이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올해도 유사하게 이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한 2년 나오면 안 나오는데 근데 이것도 어디 좀 딴 데 엮이는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도록 합니다. 10번에 법률행위 해석에서 그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자 요거는 이해 안 돼도 관계 없습니다. 제가 설명만 드리고 뭐 대충 저런 모양이구나 해서 그냥 허허 웃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의사표시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바로 요거 끝내고 대리 부분으로 그렇게 넘어가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시간에는 요 정도만 한번 하시죠. 자, 그러면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